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저의 창작 소설을 함께 듣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침묵의 메아리입니다. 강태우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교수님이 생전에 가장 아꼈다는 고택 뒤뜰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사색에 잠기곤 했다는 그 공간. 경찰 보고서에는 뒤뜰에 대한 언급이 지극히 적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적 공간이며 범인의 침입 경로가 아니었기에 특이사항 없음. 당시 수사관들의 눈에는 단순한 정원이자 휴식 공간으로 비쳤을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엉성하게 자란 잡초와 무성한 덤불을 헤치고 뒤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잎 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문득 그녀의 발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발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자 오래된 흙 속에 파묻혀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던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놋쇠 방울이었습니다. 흙과 이끼가 잔뜩 기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빛나는 금빛 광택은 여전히 그 존재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방울 표면에는 닳고 자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강 교수가 직접 그린 지도에서 보았던 상형 문자와 비슷한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전의 사건 기록, 당시 현장 증거 목록 그 어디에도 이돛쇠, 방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정밀 수사를 통해 현장 증거를 철저히 확보했다고 자부했던 경찰의 보고서가 어찌 이 물건을 놓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너무나 작고 평범한 물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론이 윤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놋쇠 방울을 든 손의 진동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번개처럼 머릿속이 번뜩였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발견했던 기이한 지도의 상형 문자, 그리고 이 놋쇠 방울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강 교수가 아이들에게 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 속에 숨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진실은 이렇게 가장 평범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아준이 말했던 잃어버린 유적과 관련된 단서일 수도 있어. 윤서는 뜨거운 확신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도의 파편들과 놋쇠 방울의 의미, 그리고 정아준의 절박한 목소리가 거대한 퍼즐의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놋쇠 방울이 교수님의 사망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미지의 물건이 15년간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를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15년간 한결같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온 정아준. 그를 다시 찾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윤서의 발걸음은 놋쇠 방울을 쥔 채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감옥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15년 만에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옥 면회실. 철망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그 시간이 들이운 비극적인 운명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윤서 변호사는 놋쇠 방울을 든 채 조용히 정아준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들어선 정하준의 모습은 22살의 패기 넘치던 청년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5년간의 수감 생활은 한창 빛나던 청년의 생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그를 야위고 지친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거칠었으며 메마른 손등에는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눈은 여전히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체념이 뒤섞인 듯 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는 타협하지 않는 맑은 기계가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윤서가 편지 속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결코 꺾이지 않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테이블 위에 강 교수님의 폐쇄된 연구실에서 발견했던 낡은 지도와 뒤뜰에서 찾아낸 작은 놋쇠 방울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도를 본 하준의 눈빛은 한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풍경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놋쇠 방울에 시선이 닿자마자 그의 굳건했던 눈빛은 거짓말처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의 일렁이는 파문처럼 숨겨왔던 감정이 물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메마른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깊게 패인 눈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침묵 끝에 하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강윤서 변호사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마치 깨어질까 두려운 듯 놋쇠 방울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차가운 철망이 그의 움직임을 막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방울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 방울, 제가 교수님께 선물했던 것입니다. 유적 답사 때 달비포 인근에 숨겨진 고대 재단에서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억의 무게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달빛포의 고대 재단이라니 윤서가 지도를 통해 막연히 추측했던 잃어버린 유적의 실마리가 드디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놋쇠 방울을 응시하며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 방울은 교수님의 연구에 결정적인 힌트를 주었던 유물이자 그들의 학문적인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방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 방울에 새겨진 문양이 고대 달비포 부족의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이 방울이 사라진 문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거기서? 정하준의 질문은 이미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놋쇠 방울은 교수의 연구에 필수적인 단서였고 동시에 정하준과 교수의 각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물건이 사건 현장에서 버려진 듯 발견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거나 혹은 진범이 이 놋쇠 방울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서는 강윤서에게 폭발적인 용기를 주었습니다. 15년간 감옥에 갇힌 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정하준의 흔들림 없는 결백,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이제 그녀의 손에는 단순한 편지 이상의 확고한 물증과 증언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대 유적 지도와 놋쇠 방울, 그리고 정하준의 증언이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진실의 파편들을 끌어당기며 진범을 향한 어렴풋한 그림자가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윤서는 더 이상 사건의 의뢰인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갈구하는 동반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비로소 정하준의 절규가 강윤서에게 온전히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노쇠 방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와 정하준의 증언을 확보한 강윤서 변호사. 그녀는 과연 이 고대 재단의 비밀을 추적해 15년간 감춰져 있던 진범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